들어왔을 때 제 25살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해직 선배들은 낮술이 일상화. 음. 그래서 꼭 낮에도 이렇게 뭘 시키고 나면 술을 드세요. 그럼 그때 저는 정의감에 불타오르고 경직된 음. 그 빵에서 갓 나온 그 활동가잖아요. 그걸 보고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지금 민중들은 이런데 지금 대낮에 낮술이라니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언론계에선 낮술이 일상화던데요. 그렇죠. 뭐 검찰 특수부가 낮술, 사건이 없으면 낫을 먹는다는 바로 그 부서잖아요. 폭탄주. 폭탄주. 저는 술이 약해서 늘 조금 아쉬웠어요. 술 세신 분들 보면은 네. 이렇게 대화도 오래 하고. 그쵸. 근데 한 소주 서너 잔 하면 픽 쓰러지고 이제 아, 세 잔은 마셔요? 지금은 조금 나은데 그래서 늘 아쉬워했는데 한번 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덕을 보는구나 하는 게 느꼈는데요. 청와대에 들어갈 때입니다. 인사비서관 될 때 음주운전.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음주운전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검증 기법이 세평 조사를 할 때 가까운 데 다니면서 술 좋아하시나요? 그분이 뭐 김봉준 씨가 술 좀 잘 드시죠? 근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술 잘 먹는다 그러면 어디서 드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검증을 해요? 네네. 되게 세게 하네요. 되게 세게 합니다. 비서관 검증.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술을 잘 못 먹으니까 술자리를 같이 할 기회들이 없어서 초장에 아무튼 이렇게 캐다가 끝나고. 술은 참 제가 술을 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술을 과하게 먹으면 이불킥이 많아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간밤이 생각이 안 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게 독이 될 수 있구나. 술을 안 먹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어찌됐건 술을 못 드시는구나. 근데 술은요 또 좀 먹어본 사람 입장에서 많이 먹으면 늘어요. 네. 그러니까 간이 알코올 분해 요소를 계속 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1년 전과 1년 동안 꾸준히 마셨다면 1년 후에는 소주의 주량이 한 5배쯤 불어있을 거예요. 저는 술은 못 마셔도 술에 대해서는 좀 책을 외워가지고 술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은 강력고 녹두장군 전봉준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아이고. 그 대나무 통에서 빚은 술을 탁 한 잔 드시고 가시는. 말만 들어도 슬프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술을 즐기시는 스타일인 것으로. 이것도 병이다. 근데 손학규 이야기하다가 지금 문 대통령으로 이렇게 갑자기 와버렸어. 너무 비교되니까. 그렇구나. 얘기를 하다 보면. 손학규 대표는 술 잘 드실까요? 술 안 먹어봤어요. 이게 문제는 제가 술을 못 먹으니까 술자리에서 어떤 태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에 결정이 술 드신 것 같아서 막 지르시는 게. 자, 일단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몰락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어쨌건 지금 복잡해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밤까지가 시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략 그런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다른 야당들과는 어느 정도 공조가 좀 된 상태인가 보죠. 그러니까 그래야겠죠. 그리고 199개를 필리버스터 거는 건 이건 전 세계 정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일걸요. 우리가 그때 필리버스터 할 때 테러 방지법 하나 갖고 했어요. 이게 뭔 사단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 언론이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야당은 없었다 이렇게 쓰질 않는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 이야기부터 해보실까요? 그 선거법을 먼저 상정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 여러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오보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근데 그러면서 250대 50 이게 지금 연동률 40% 이 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요건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민주당의 그 의원들께서 오전부터 이제 여러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의총에서 이제 좀 아주 심도 깊게 논의를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수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행간을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수보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뭔가 국회가 이 엄청난 이 안건 그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국민이 빠진 건 아니냐. 정치공학으로 흐른다. 국민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이걸 정쟁의 시각, 공학의 시각 이걸로 해서 뭔가 주고받고 이런 협상이 돼서도 문제고 지금은 협상조차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좀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주라고 하는 게 저는 행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거는 순간 이 국면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라든가 선거법 이 국면이 아니라 민생 법안의 국면으로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민생 법안들을 어떻게 여하이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과제로 등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국면을 어떻게 넘기느냐의 결과를 가지고 선거법도 처리하고 공수처법도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경로가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런 지점이요. 저는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워낙 이상하게 현란한 음. 언어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걸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 그래도 안 되는 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민식이법을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언론을 타고 다 나갔어요. 방송을 통해서. 이게 그 방송을 통해서 그 장면이 나가지 않았으면 또 뭐 일부 언론하고 짜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그냥 자유한국당은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고 민생에 대해서 테러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규정이 돼요. 그렇죠. 예. 프레임이 딱 잡힌 프레임이 거죠. 잡혀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법안은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돼. 그러면 민생 법안 우선 처리로 민주당은 몰고 가야 되고 실제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민생 법안에 유치원법까지 다 넣어서, 그리고 어차피 그 필리버스터의 대상은 이게 이제 우리는 공수처나 선거제도 개편안인 줄 알지만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 머릿속을 볼 때 유치원 3법 같아요. 나경원이 진짜 맡고 싶은 것은 유치원 3법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제도 개편안이나 이거는 다수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치원 3법은 자기 문제예요. 그러나 유치원 3법은 지지도가 엄청 높아요. 국민 지지도가. 그래서 저는 민생 법안부터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원내 전략을 짤 때 정말 199개 법안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갖고 왔는데요. 요게 이제 요번에 상정된 네네. 199개 법안입니다. 법안 요지들이 있는데요. 제가 얼추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민들이 최소 수십만입니다. 간접적으로 이 법안에 영향을 받는 분들은 수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식이법만 좀 부각이 되고 유치원 3법만 부각이 돼서 그렇죠. 농민들과 어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법률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럼 포항지진법. 네, 포항지진도 있고요. 청년기본법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 국회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이런 법률들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초창기에 자유한국당이 199개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리면서 그게 다 무산이 돼버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단순한 국면이에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완전히 민생을 법률적으로 파탄시켜내는 자유한국당의 도발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 근데 그 이후 며칠 지나가면서 이게 약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양비론들이 이제 좀 득세를 하면서 민주당 때문에 또 국회가 안 열린다고 저쪽에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계속 뭐 우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 5개를 보장해주면은 하겠다고 하는데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나 다른 당들이 보장해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본인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하는 거죠. 국회법상에 보장된 거죠. 근데 이게 협상 자체가, 그러니까 쟁점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주장들을 계속 하는데 이거를 좀 민주당이 좀 아주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해서 그러면 민생 법안들을 어떻게든지 처리를 하자. 정기국회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임시국회 쪼개서 가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고수들이 수싸움을 해요. 그럼 고수들의 수싸움은 고수들끼리 하잖아. 그런데 요새는 수싸움이 다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싸움을 또 언론이 따라가면서 조금씩 왜곡을 하면 이게 완전히 사실 자유한국당이 잘못한 거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생을 볼모로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합의 사안이 민생, 그다음에 비쟁점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가 합의 사안이에요. 근데 그 합의 사항을 어긴 거예요. 게다가 지금의 이 필리버스터는 웃기는 거예요. 왜 웃기냐? 우리가 그때 필리버스터 할 때 테러방지법은 패스트트랙에 테러방지법이 올려져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하겠다고 밀어붙인 거예요. 근데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냐? 이거부터 사실. 맞아요. 그 법 정비해야지. 개웃기는 거죠. 국회 선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 국회 선진화법 정신과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맞질 않은 거예요. 그건 표결하자고 원래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웃기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수싸움이 언론에 다 노출되기 때문에 이게 가닥을 크게 안 잡으면 이게 상황이 굉장히 흐트러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경원은 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 전 법안을 다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올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 간에는요 묘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일종의 서프라이즈 같은 거. 자기 원내 그 의원들을 다 뭔가 끌고 가야 될 때는 예를 들면 앞부분에 무슨 뭐 올라가 있는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순서를 뭐 장담하기도 어렵고 그러하니 여기에 그냥 전략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자기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만 서프라이즈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진짜로 경악이죠. 경악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전략 없이 이렇게 해서 주말 내내 욕 혼자 드셨잖아요. 오래 근데 사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건 욕을 그렇게 드시는데 그 욕을 외면하고 한쪽에서도 칭찬하고 있더라고. 그건 이제 버려두시고요. 묘수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는 버리는데 나경원 대표한테 그렇잖아요. 100명이 모여서 99명이 욕하고 1명이 칭찬하고 1명 목소리만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코드를 맞추고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잠깐만요. 지금 나오고 있는 그 250대 50 요거는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거기다 연동률 40%. 뭐 250대 50이어도 연동률 50%로 하면 그거는 비례대표가 사실상 안 늘어나는 상태에서 그럼 정의당이 끝까지 안 바뀌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가장 손해보는 게 아마 지금 지지율 대비 이 오석수가 제일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정의당은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는 게 제일 손해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연동형이 법에 못 박히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 그 권력 구조를 확 바꾼 다음에 또 개정할 수 있지 않나요? 개정할 수 있죠. 개정할 수 또 있죠. 헌법도 개정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건 예산안은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안 어떻게 됩니까? 난 그 예산안을 원래 12월 2일 자동 부의 아니에요? 자동 부이고요. 그래서 그 이제 최종적으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못하면은 그냥 정부 원안으로 확정이 되는 건데 현재 예결위 과정에서 감액까지만 됐답니다. 이 감액 논의까지만 했고 사실은 또 이 증액 논의도 또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논의를 지금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나는 민식이법 등을 필리버스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거 모르고 그런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몰랐던 거야. 그게 아니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이 법사위 등에서 넘어오는 과정에 거기에 아예 포함이 안 돼 있었다더만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몰랐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애초에 걸 때는 민식이법으로 건 거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서 늦게 올라온 거죠. 늦게 올라와서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잽싸게 그 말을 바꿔 가지고 애초에 민식이법은 내가 넣지 않은 것처럼 주어 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그거 봐야 되냐고.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두 분이 보시기에요. 지금 이게 폭풍 전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후 통첩. 그러면 지금 내일부터는 국회가 엄청 급박하게 돌아가겠네요. 네. 어떻게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아마 내일 오전에 최고위원회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밤까지 그 여러 가지 치열한 논의 과정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뭐 이제 전화로도 몇 분들한테 좀 제안을 드렸는데요. 국회의원들한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면을 단순화하고 담대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 때까지 기다렸으면 저는 요번 그 본회의는 성격 규정을 이 199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이나 유치원 3법이라든가 포항지진 특별법, 청년기본법 이런 것들을 본회의에서 다 처리를 하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이번 본회의에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을 처리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필리버스터 나온다. 저는 그건 그것대로 저는 뭐 아무튼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 선거법을 먼저 올리더라도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럼 민생법은 작살나고. 그래서 그 전문 용어가 막 나옵니다. 12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하루짜리 계속 열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거법 처리하고 공수처법 처리하고 그렇게 좀 좀 간명한 로직으로 전국을 대응을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폭풍 전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폭풍이 일어도 뭘로 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민생 법안을 특히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그에 대해서 반발할 경우 이 폭풍은 폭풍이 다른 거고 그다음에 저는 그러고 나서 선거구제 개편, 선거제도 개편안이나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 또 한 번의 폭풍이 일잖아요. 그 폭풍은 그 폭풍대로 몰고 가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상황을 끝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계속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전선이 막 섰을 때는 좌고우면하면 안 돼. 네. 지지층이 막 엄청 도와주고 싶어 하게끔 직진하고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더라도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필리버스터 하루에 지지율 2%씩 빠진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7% 빠진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번 그 정기국회 안건에 대표 발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본인들이 낸 거를 반대 토론을 해야 돼요. 아무리 거기서 하루 종일 근데요, 이거 보세요. 여기 카메라에 보여드릴게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 법률 개정안입니다. 카메라에 잘 안 보이지. 그럼 그거 누가 했어요? 이게 김태흠 의원이 아, 했어요. 김태흠 의원. 김태흠 의원이. 예. 근데 이게 자구 수정 법률법 아닙니다. 아, 예.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표 발의를 해놔서 이번에 산정이 됐는데 이 반대 토론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참 예. 신기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는 순간 저는 이 푸나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저는 첫날 저건 시작해도 2, 3일 못 버틴다. 그러니까요. 예. 여기에 또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파병한 곳이 4군데 있더라고요. 예, 예. 그 4군데 뭐 평화유지군 등 파병한 군대에 대한 연장 동의안을 처리해야 예. 되더라고요. 내년 1월부터 그치? 연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군대들이 다 철수해서 왔다가 다시 가야 되는 그렇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희한한 일이 지금 그다음에 또 예상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렇게 한 6개국하고 이중과세 문제 협정이 있습니다. 비준 동의안. 이건 우리 기업들하고 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왜 기업들은 가만히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 좀 실어줘야지. 문재인 정부에. 그렇게 뭐 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게 힘 실어주고 있지 않을까. 그럼 이런 좋겠어요. 싸움은요 초반 그 여론 싸움에서 나경원이 완벽하게 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식의 프레임이란 건 그런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사람들이 더 빠지게 만들어져서 저러고 또 생쇼하고 있네. 뭐 저 변명하고 있네. 왜 거짓말하냐. 이런 식의 여론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생각이 있다면 나경원 대표 빨리 바꿔야 돼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바꿀 힘이 없잖아요. 본인이 원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직 바꾸고 뭐 우선 단식도 하고 뭐 뭐든 바꾸고 이러면서 지금 나름은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나경원 대표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내일인가 의총 열어서 네, 네. 재신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 사실상의 황교안 대표의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할 거다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 위에는 당 대표밖에 없는 상태라서 그 의사결정 당규대로 하면 지금 출마자 나왔으니까 경선해야 됩니다. 예, 강석. 당규대로 하면은 강석호, 강석호, 유기준, 신재철까지도 지금 출사표를 던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니까요. 경선을 해야 되겠네. 예. 근데 자, 제가 들었는데요. 그 나경원과 황교안 두 사람이 가장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뭐지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이게 여론이. 새날의 푸른 나무랑 비슷하네요. 푸른 나무는 대안이 대체 없어. 불가. 대안이 없어요. 그냥 그건 대안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대체 불가의 독재예요. 아니, 우리가 바라는 독재. 나는 내 꿈이 뭔지 아세요? 방송 녹음만 켜놓고 밖에 나가 노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막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하고 놀아요? 심심해서. 이게 너무 이제 요즘에는 일하고 싶지가 않고. 근데 제가 알아요. 훈아님이 왜 더 일하고 싶지 않은지. 그 노란 딱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노란 딱지가 너무 많이 붙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진짜 일하기 싫을 것 같아. 어제는 방송이 통째로 날아왔어요.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방송이 이렇게 날아가요? 생방송 중에 방이 폭파돼 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어. 그럼 그건 표현 때문에. 해킹? 해킹은 아니고 유튜브의 조치인데 아.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 당해보니까 어쨌건 어렵긴 하지요. 이제 그 부분은 뭐 아니 넘어가시고. 그래서 슈퍼챗이 필요해요.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좀 치사해요. 어린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슈퍼챗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새날을 지켜야 돼요. 제가 새날은 진짜 깜짝 놀라는 방송이에요. 제가 다른 방송에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종편에 나가고 나면 주로 60대 이상의 어머니들하고 7, 80대 할아버지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스베이다에 나가면 또 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요 그룹이 반응한다 이렇게. 근데 새날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분들이 반응하세요. 예를 들면 이마트에 갔는데 정말 전혀 이쪽엔 관심 없을 것 같은 엄마들. 예쁘게 차린 엄마들. 그다음 심지어 목욕탕에서 만난 70대 할머니가 새날을 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 말씀 드렸더니 답변 다 하셨잖아요. 전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평범한 보통 청취자들, 애청자들이 아주 굳건한 동맹이에요. 그래서 슈퍼챗을 많이 싸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리고 오늘 제 생일이니까 슈퍼챗 좀 싸주십시오. 진짜? 네. 왜 말씀 안 하셨어? 그 말 뭐하러 해? 난 슈퍼챗 좀 싸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날을 위하여 슈퍼챗. 자, 제가 좀 값이 없어 보이긴 하죠. 특별한 이벤트 하나 할게요. 그러시다면. 어머나. 자, 오. 그런 말씀 방송 중에 하시면 어떡해. 저 처음 들어봤어요. 휘파람으로. 저 어렸을 때 가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인데요. 여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인데 어머니가 밖에서 돈을 보셨어요. 근데
바쁘시면은 아버지는 좀 병석에 계셨고 바쁘시면 생일을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생일을 진짜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때 나이에는 되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가출을 했어. 일주일 동안. 아, 생일. 생일 안 세줬. 그러니까 이게 무시당하는 느낌 때문에 싫은 건데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제 그 가치관 중에 하나가 누구 생일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축하를 해주려고 해. 아우, 저 너무 감동했어요. 어. 휘파람 생축 파티.